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직속의 예산처를 구상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예산권을 대통령실로 가져가려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은 이재명 후보는 진짜로 예산권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런 것을 더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도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은 떼야 된다라고 해왔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기재부를 둘로 쪼개가지고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편성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겠다, 이런 정부 조직법도 9일에 발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 민주당의 공약으로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 이 흐름을 보면은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예산권은 대통령이 가지는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흐름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대단히 문제입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역사상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상을 보면은 당권도 장악하고 국회 입법권까지 장악하고, 그리고 다시 또 행정부 수반이 되면서 예산권까지 가져간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당선이 되겠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은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그 이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거 나라 곳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견을 드러내가지고 갈등을 빚고 충돌이 생겼던 거,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자신의 대통령이 뽑은 그 부총리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떠올리실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가지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기 마련인데, 그거는 경제 전문가인 관료들이 제동을 걸게끔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공격하지만, 그거는 민주당에서 특이한 점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게, 전문가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 말을 아예 외면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게 왜냐하면 표에 의해서 계속 정권을 장악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헌법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삼권 분립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권한 안에서도 다시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관료들이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경제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은 그 예산 아낀다고 해서 그 관료들이 그거 돈 집으로 가져가나요? 자기가 쓸 수 있나요? 관료가 자기의 업적 사업을 위해서 그 돈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쉽게 말해서 빵꾸 날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은 그 예산권을 가지면은 자신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데 예산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 펼칠 때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나라 망가진 거 남미에서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이 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게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항상 중요한 것인데, 예산권마저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 작은 미약한 제동장치마저도 걷어차버리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당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대단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기재부하고 밀당을 어마어마하게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야당이 만약에 되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야당이 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밀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밀당의 대상이 대통령실이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과 밀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 바빠가지고 견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전투력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투쟁하고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은 모습 보이기 쉬울까요? 저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시스템이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데,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공격도 밋밋해지고 견제 감시도 밋밋해지고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느슨해지면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까, 그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권의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경제부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냈다라는 게 기사화되면,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국민적인 환기는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당에서 그거를 제동을 걸기도 어려워지고, 자기 눈치 보기 바빠가지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은, 아,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행동도 무너지고, 규율이 무너지면 나라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문제를 삼고, 공약 단계에서부터도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얘기가 떠오르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안 좋은 결론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미리 미연에 알고 예방을 해야지, 그걸 다 겪고 나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잡는 건 너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그 부패하려는 권력을 제동을 걸고 헌법 시스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 정신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분산시키자는 쪽에 모여져 있는데, 오히려 그 개헌 논의를 모두가 일치해서 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혼자 개헌 논의에서 빠져 있거든요. 아, 왜 빠져 있었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실마리가 되고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더 강화해서 내가 할 때 다 권한을 아예 휩쓸고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 그런 의도가 읽히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부패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